문화복지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하는 문학이야기 최은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바쁘게 사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루에 시계를 몇 번이나 보는지 세어보는 겁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자꾸 궁금해지는 하루였다면 마음이 굉장히 바빴던 거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날엔 시계를 덜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해가 졌구나, 그리고 밤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시계를 몇 번쯤 보셨나요? 제가 잠시라도 여러분의 시계 보는 것을 잊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 아리따운 낭송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단체 시가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낭송을 시작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낭송이라는 걸 알게 된 건 5년쯤 된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4년 정도면 그래도 중견급 낭송가신데요. 오늘 낭송하시면서 뭐 어떤 보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낭송 이후에 낭송이 참 좋았다고 공연 끝나고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알고 있던 시인데 낭송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아, 그렇죠. 네. 아까 세종시라고 그러셨는데요. 활동들이 저희 서울 쪽에서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네. 터미널이나 이 역에서 집이 네. 가깝기 때문에 오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도리어 이제 서울에 오면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오늘 오다가 보니까 꽃도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가 꽃에 관한 시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하나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련 후기 복효금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닐들이 타다 남은 편지처럼 날린 데서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품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네, 고운 낭송 참 잘 들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화신처럼 목련이 활짝 피었던 교정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목련훅이라는 시를 낭송하셨는데요. 혹시 낭송가님이 봄에 좋아하는 꽃이 목련꽃이신가요? 네, 좋아하기도 하고 네. 활짝 피었을 때 보면 조금
애틋하고 애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떨어질 거라서. 네. 네, 이 그 목련 꽃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자, 그러면 혹시 목련에 관한 전설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시죠? 네. 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요? 네. 네, 옥황상제께는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북쪽 바다의 신을 사랑했지요. 그러나 옥황상제는 북쪽 바다의 신이 난폭하다는 이유로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공주는 옥황상제의 명을 어기고 북쪽 바다의 신을 찾아갔는데 그만 북쪽 바다의 신은 이미 다른 이와 혼인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공주는 너무 슬픈 나머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북쪽 바다의 신은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공주와 함께 그 아내를 묻어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그 둘의 무덤가에 꽃을 피우게 했는데 공주의 무덤에는 흰 꽃을, 북쪽 바다에 신 아내의 무덤에는 자색 꽃을 피우게 했다고 하네요.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색 목련도 네, 있는가 봅니다. 그쵸. 네. 굉장히 슬픈 전설인데요. 그래서 목련의 꽃말이 흰 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자색 꽃의 꽃말은 고귀함이라고 한답니다. 자, 낭송가님, 그런데요. 그 목련이 봉우리가 필 때는 모두 북쪽을 향해서 핀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북쪽에 있는 그 신을 향한 건가요?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목련의 전설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목련이 더 애잔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제가 준비한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저는 첫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선생님이 낭송하신 목련후기하고 그 애잔함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시입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아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입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낭송가님 어떠세요? 첫사랑의 느낌을 조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낭송보다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종숙 낭송가님이 준비한 시를 한 편 더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시 준비되셨나요? 네, 이기철 시인님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이라고 하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이기철 시인님의 시, 낭송가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시들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시도 있기는 한데 낭송가님이 이기철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선은 쉽게 이해가 되고 네. 운율적인 면에서 낭송하기에도 좋은데 그 내용에서도 현실은 조금 삭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 속에 녹아있는 편안함과 또 그 시인만의 어미 처리가 낭송하는데 참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종숙 낭송가님의 음성으로 청해 듣습니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이기철. 벚꽃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입던 옷, 신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 보렴.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 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새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 보렴.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벚꽃 그늘처럼 청청하게 앉아보렴. 그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 삶. 벌떼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알 것이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네, 낭송가님 잘 들었습니다.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낭송가님은 시에서처럼 벚꽃 그늘에 앉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벚꽃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데 네. 벚꽃 그늘에 앉아도 머릿속은 항상 복잡해서 다른 생각 네네. 하셨어요?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앉아 있었는데? 네, 앉아 있어도 항상 다른 걱정거리가 많아서 네, 오롯이 벚꽃을 감상하지 못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런 걸 다 벗어 던지고 네, 오로지 지금 현실에 좀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시라서 그러셨어요? 저도 벚꽃 그늘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벚꽃은 피어서도 물론 예쁘지만 그 낙화,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기철 시인님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벚꽃이 만개하는 날 일생의 고단함을 뒤로한 채 그 그늘에 앉아서 여유로움을 느껴보고 싶어지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과 벚꽃 내음 가득 만끽하면서 말이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은 바쁘게 길을 재촉하다가도 이따금씩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우리. 정말 마음을 챙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일까요? 또 켈트족에게는 이런 글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지쳐버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대를 만나게 하라. 그것은 그대가 잊고 있던 신비와 다시 가까워지는 멋진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이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꼭 새겨두어야 할 명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와 문학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켈트족의 글처럼 혹은 아프리카의 부족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문화복지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근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종숙 낭송가님, 그리고 최은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